슈투트가르트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선보였는데 특히나 득점도 득점이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정말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수비적인 안정감은 최근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앞쪽에서 키미, 고레츠카, 라이머 이런 선수들이 수비라인 앞쪽에서 보호를 너무나도 못해준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비라인에 대한 보호를 오늘 키미와 고레츠카 대신 선발로 나왔었던 파블로비치와 게레이루가 완벽하게 이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파블로비치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공격을 하다가 볼이 끊겼을 때 역습을 당한다는 거였거든요. 이 장면도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하다가 끊겨서 슈투트가르트가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파블로비치가 과감하게 전방에서 압박을 해주면서 상대가 나올 수 없도록 전방에서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가 되면서 슈투트가르트가 이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플레이하는데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있는데 특히나 우파메카노 앞에서 볼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파블로비치가 수비라인 앞쪽에서 우파메카노보다 먼저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파블로비치가 경합 상황에서 져서 볼이 뒤로 흐른다고 하더라도 우파메카노가 뒤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 흘러나오는 볼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파블로비치가 수비라인 앞에서 수비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한층 더 편안하게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게레이루도 마찬가지인데 게레이루 같은 경우는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측면 공간을 게레이루가 잘 커버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갔을 때 게레이루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풀백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러한 플레이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를 중앙 지역에서 측면으로 끌어내려는 슈투트가르트 선수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시면요,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살짝 끌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중앙에 있었던 공격수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볼을 받는 움직임이라고 보기보다는 김민재를 중앙 지역에서 측면 지역으로 끌어내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를 측면으로 끌어내놓고 중앙 지역에 공간이 발생하니까 이 중앙 지역으로 한 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 수비 라인에서 핵심 선수다 보니까 김민재를 중앙 지역에서 측면으로 끌어내는 것이 슈투트가르트의 노림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김민재의 앞 공간에 게레이루가 있었기 때문에 게레이루가 김민재의 커버 공간을 잘 도와주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장면이죠. 측면에서 공격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끌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있었던 공격수가 의도적으로 김민재를 끌어내기 위해서 뒷공간으로 침투를 해요. 그런데 게레이루가 이 모습을 보고 김민재가 끌려나가지 않도록 본인이 측면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마치 게레이루가 측면 수비수처럼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김민재 선수는 중앙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고레츠카도 이러한 커버 플레이를 잘해주는 선수이긴 하지만 게레이루가 좋았던 점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게레이루가 멀티플레이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레츠카와 키미가 미드필드 라인을 형성할 때는 자연스럽게 알폰소 데이비스가 높게 올라가면 고레츠카가 이 공간을 커버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레츠카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김민재 대신에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키미가 너무나 수비 라인 앞에 혼자 머무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키미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데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수비를 할 때가 많았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키미가 중앙에 서 있고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레츠카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키미가 중원에서 정말 혼자서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끊기는 순간 아무래도 키미가 수비 라인 앞에 혼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너무나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가 역습을 전개하면서 들어올 때 키미가 앞 공간에서 거의 한 두세 명의 선수를 혼자 상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아무리 좋은 수비수라고 해도 수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 있을 때 고레츠카가 약간 측면으로 빠져있는 장면이고 중앙 지역에서 키미가 혼자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끊기면서 상대가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한눈에 봐도 이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키미가 3명의 공격수를 상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상대가 역습을 전개하면서 바이에른 뮌헨 수비라인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2명의 선수 입장에서는 넓은 수비 뒷공간도 신경 써야 되면서 수비라인 앞 공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정말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적인 부담감이 너무나도 컸던 경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 나왔던 게레이루와 파블로비치는 이 수비라인 앞의 밸런스가 너무나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갈 때 게레이루가 원래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를 겸하는 선수라서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밸런스를 절묘하게 맞춰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파블로비치가 중원에서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적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블로비치가 키미보다 수비적인 측면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적인 보호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비적인 측면을 보면 키미보다 파블로비치가 수비라인 앞에서 싸워주는 플레이가 더욱 자연스럽고 고레츠카보다 게레이루가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갔을 때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움직임 자체가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후방 빌드업을 할 때도 게레이루가 김민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츠카가 김민재의 앞에 있을 때는 김민재가 패스를 전방으로 보내줄 때 고레츠카가 받아줬죠. 그런데 고레츠카가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부드러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레츠카가 볼을 받을 때 상대방의 압박을 받으면 김민재가 고레츠카 쪽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고레츠카가 볼을 빼앗기면서 역습을 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게레이루는 도르트문트에서 뛸 때부터 워낙에 탈압박이나 볼을 잘 다루는 선수로 유명했었죠. 부상만 없으면 중앙 미드필더에 두든 아니면 측면에 두든 너무나도 볼을 잘 차는 선수예요. 슈투트가르트의 전술적인 측면 자체가 최전방 투톱이 있고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중앙 지역에서 압박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슈투트가르트의 전방 압박 전술이거든요. 마치 라이프치히 같은 전술인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게레이루에게 패스를 보내줘도 그리고 게레이루가 이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 상대방의 압박을 강하게 받아도 여기서 탈압박이 되고 볼 소유가 되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뛰어나가는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아주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게레이루가 직접 볼을 끌고 나오면서 탈압박을 진행하는 플레이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시면요. 김민재 선수가 측면으로 올라가 있을 때 게레이루가 살짝 내려와 주면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사이 공간으로 내려와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방 빌드업을 게레이루가 주도를 하는데 여기서 게레이루가 볼을 가지고 성급하게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전방으로 올라올 때까지 약간 볼을 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게레이루를 향해서 상대방이 올라와서 압박을 시도할 때 순간적으로 올라오자마자 게레이루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아주 절묘한 패스를 찔러주면서 이 넓은 공간을 바이에른 뮌헨이 활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게레이루가 이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해치고 요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게레이루의 패스 한 방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레이루가 오른쪽 지역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상대방의 수비에 막혀서 중앙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게레이루가 볼을 잡자마자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레이루가 워낙에 왼발 킥력이 좋은 선수라서 원래 프리킥도 도맡아서 차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정말 적절한 패스를 찔러주면서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전환 패스부터
타라빠까지 게레이루가 수비 라인 앞에서 너무나도 유연한 플레이를 보여주니까 그동안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 앞에서 키미히가 볼을 빼앗기고 고레츠카가 약간 투박한 플레이로 턴오버가 나오는 이러한 장면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오늘 경기는 파블로비치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게레이루의 좋은 타락바까지 있으니까 수비에서 미드필더로, 그리고 미드필더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키커나 빌트지 등등 독일의 정말 주요 매체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평점이 다 1점입니다. 독일은 평점이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김민재가 최고 평점을 받은 거예요. 이게 키커지고요. 빌트지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평점 1점을 받아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경기의 MOM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빌트지가 선정한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에 김민재가 들어가 있고요. 키커가 선정한 베스트 11에도 김민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정말 이번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김민재 앞에 파블로비치도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파블로비치가 수비 라인 앞에서 너무나도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게레이루까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도 더욱더 극대화가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정말 이번 시즌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뛰어났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 경기는 고레츠카와 키미히가 약간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게레이루와 파블로비치가 나왔는데, 이 두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면서 이번 경기를 계기로 바이에른 뮌헨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어쩌면 경쟁 구도로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활약을 게레이루와 파블로비치가 펼쳐주지 않았나 싶습니다.